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음양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서 흘러가는 것 중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거기에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이 오늘 이제, 작은 제목으로는 기, 혈, 정, 신, 진액해서 보이지 않는 것 하면 기와 뭐가 되죠? 정신. 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혈액과 진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 흘러가는 것과 또 생성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체의 기혈순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흘러가는 그 시계,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흘러가는 그 생체의 흐름도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와 혈과 정, 신, 진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앞에 얘기했던 경락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이제 또 정리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앞서서는 경락이라는 용어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경락의 특성을 알고 그 경락의 줄기를 우리가 나눴을 때 12개의 장부, 그래서 12경맥이라는 그런 얘기를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자, 제가 여기 하나 더 써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12개의 경락, 그래서 12경맥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12개의 배알줄기라는 표현도 하나 좀 상기시키고 가려 합니다. 자, 뱃속에 있는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배알이라고 우리 순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경락이라고 하는 흐름에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줄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줄기라는 표현을 하면 경락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2개의 장부가 흘러가는 경락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12개의 배알 줄기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이 말로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12개의 장부는 뭐 수태음, 배경, 뭐 족태양, 방광경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일단 너무 어려워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용어가 생기기까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지어졌는지를 한번 이제 줄긋기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모든 물질 대사 기능, 생리 기능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흐름이다라고 하고, 그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리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락 관리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체의 기혈 운행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가 흘러가고 혈이 흘러가는 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쌀, 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상하로 흐른다라고 했어요. 자,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반돼서 흘러갔죠. 양은 불이요, 불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물이요, 물은 아래로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의 흐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의 기운은 위로 올라와 줘야 되고, 양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 줘야 돼서 상하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적인 거, 우리 몸 안에 배알, 장부라고 하는 것의 기운이 적절하게 정상을 유지하면서 흘러간다라고 하면 내부와 외부의 기운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에 있는 음의 기운이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 있는 양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외부와 내부가 소통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기혈의 운행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래서 기와 혈이 흘러가는 데서 상하 내외로 소통이 된다는 것과, 그렇게 흘러감으로써 우리 인체의 체표면, 사지, 온, 활과
폐가, 다리 이런 쪽을 다 연결을 하게 되고 곳곳에 모든 세포에 연결이 돼서 흘러가야 되니까 흘러가는 구석구석에 우리가 조직적인 걸 얘기한다면 근육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표피, 피부에 해당하는 거에도 이 기혈 운행이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 인체가 건강하다, 에너지가 잘 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체내에 흐르는 기와 영과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흘러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라는 얘기예요. 상하 내외는 이제 인지하셨다면 무엇이 흘러가느냐 보이지 않는 쌀, 기가 흘러가고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영양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소가 기화가 돼서 우리가 영기라는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흘러가는 거고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체표면 바깥에서 나의 몸을 에워싸서 외부의 균이라든지 무엇인가 침범하는 병을 유도하는 무엇인가가 외부 인자가 들어온다라면 이것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아주는 면역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는 기가 흐르고 영이 흐르고 위가 흐르면서 나의 인체를 소중하게 잘 보호해주고 잘 굴러가게 해준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락의 특성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맥과 낙맥이라고 해서 앞에 글자를 따서 경락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인지를 한다라고 하면 경락은 큰 기둥이에요.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아주 묵직한 큰 줄기가 되고 거기서 뻗어나간 가지가 낙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맥과 낙맥을 합해서 경락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낙맥은 거의 표층으로 흘러가는 기혈의 운행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혈정신진액에서 첫 번째, 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보이지 않는 쌀을 품고 있는 용이다. 이런 표현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로 하는 아주 필수적인,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우리 옛날에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의서에서는 기는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람은 느끼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낙엽이 굴러가는 거, 요즘 같아서는 바람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막 바람이 불어서 벚꽃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벚꽃들이 막 굴러가는 걸 보면, 날아가는 걸 보면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거의 형성을 보면 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 첫 번째는 선천의 기. 그래서 선천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선천적인 거는 어느 시점을 하냐면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정과 정이 붙으면서 여러분이 합궁하는 시간에 잉태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입태운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져서 생겨나는 그 시점,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선천적인 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으면서 선천의 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하늘의 기운과 땅이 만나서 우르르 쾅쾅 하면 왜 굉장히 위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막 이런 역사적인 것을 표현할 때 그러한 모션을 취했던 것이 바로 하늘의 기운이 내려왔다, 땅의 기운이 올라와서 서로 만나는 그런 입태운기를
임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후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언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와서 자라는 동안 생겨나는 거. 그래서 출산 시에 출생할 때에 만들어진 기다. 그 이후로 만들어진 기다라고 해서 후천지정, 후천지기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을 입퇴 시기, 잉태할 때, 그 다음에 후천지기 하면 출생 후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후천의 기와 선천의 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적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체크를 하느냐.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태어나서는 또 무엇인가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뒤에 또 연결이 돼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의 속성을 보면 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뒤에 이제 기의 종류에서 원기가 뭐고 종기가 뭐고 영기가 뭔지 그다음 위기가 뭔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기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기의 변화를 기화작용이라고 하고 기가 운동을 하면서 변화를 해요.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우주에서는 별이 움직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이제 천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별이 뜨면 어떤 계절에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듯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도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운행이 되면서 변화가 되고 우리 몸이 이 변화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운동과 변화는 곧 기의 변화다. 이건 대우주에서 설명한다면 소우주인 우리 몸에서도 바로 기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의 속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승강출입 이거 한자로 표현했는데 승강하면 여러분이 승강기를 연상하시면 돼요. 자, 어떤 큰 건물에 가면 5층 이상의 건물에 가면 보통 우리가 승강기를 타죠.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외국 용어를 안 쓰고 우리가 승강기를 쓴다면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승강의 작용과 그 다음에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이 바로 위아래와 내부 외부로 흘러간다는 그 경락의 속성을 아까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이제 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기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기의 종류에서 원기는 정기라고도 표현해요. 왜? 정이 만들어졌을 때 원천적으로 만들어진 기다라고 해서 원기 또는 정기라고 표현한다면 자, 여기 착상이 되기 이전에 타오르는 기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상은 뭔지 알죠? 우리 수정란에 정자가 들어와서 딱 안착이 되는 그 시점.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잖아요. 바로 이때 원기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선천의 기라고 하는 이 원기는 천기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지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종기는 이 기의 운행이 여러 군데서 아래 위로 내외로 막 움직여지는데 바로 어디에서 가슴 부위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뭐 종이라고 하는 이 종자는 그 보통 우리 한 가문에 이제 종손 이런 표현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모임이 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인체에서는 가슴, 흥부 쪽으로 모인다. 특히 우리가 단중혈이라고 해서 우리 유두와 유두의 중앙에 있는 이 단중혈 쪽에 마침내 기가 모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기는 천기와 영기가 모여져서 우리 인체의 전신활동을 유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기가 나왔죠? 자, 그럼 영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기는 어디에서? 우리가 땅에서 나온 직이라고 표현하는데 땅에서 나온 곡식을 섭취하고 그 섭취된 것이 소화 기능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이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3대 영양소라고 하면 걔네들이 각각 분해돼서 최소의 그 영양소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최종 분해산물들이 소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때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느냐? 기화작용은 영양소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기라고 하는 것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서 우리 인체에 에너지를 돌게 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종기라는 거. 자, 그러면 영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를 도는 아주 맑은 기예요. 자, 내 몸의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맑은 기, 청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얘네들은 맥관 내부라고 하는, 쉽게 혈관 안에, 혈액 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관 내부에 흘러서 우리 인체의 전신에 흘러가면서 영양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는 후천의 기가 되겠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흘러다니면서 그 중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해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마지막 위기라고 하는 걸 보면, 위기는 여러분이 위기의 남자, 위기의 여자, 아니면 내가 뭔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난 위기감을 느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생각해도 어때요?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안 좋은 게 들어올 것 같잖아요. 바로 우리 몸에서는 이 체표면에서 안 좋은 것이 들어온다, 어서 들어와 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아니라 문을 탁 닫고 내 몸에 침범이 안 되도록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우리가 호흡과 먹거리, 그게 뭐냐면 천기와 영기예요. 이것이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노폐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탁한 기운이 생기죠. 그럼 걔네들은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위기라고 하는 건 체표면에서 잠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천에 기이면서 얘는 맥관 외부라고 해서 혈액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 위기라고 하는 아이는 햇빛이 쨍쨍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낮이라고 표현하고 밤이라고 표현한다면, 낮은 해가 있을 때고 밤은 해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때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인체, 생명체를 어떤 위기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위기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맑은 기와 탁한 기,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 이런 것을 나눠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선천의 기가 선천의 기에는 원기와 종기를 분리할 수가 있고, 영기와 위기는 후천의 기로서 우리가 후천의 기에서도 맑은 기는 영기고 탁한 기는 위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라고 하는 굉장히 원천적이고 폭넓은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굉장히 건강할 때도 있고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복해서 또 얘기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의 주요 작용이 있어요. 기가 움직인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추동, 온후, 방어, 중계, 기화. 자, 기의 주요 작용은 뭐냐면, 기가 어떻게 움직이냐, 상하, 내부, 외부, 이것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특성이 있어요.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추적한다 그러면 굉장히 급격하게 막 뭔가를 추진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어딘가 나아가고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액과 진액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기의 추동작용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생장을 하고 우리가 생장과 발육이라는 표현을 이제 한다면 바로 기의 추동작용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부에서 기가 흘러간다라는 것도 이 추동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생리작용이 활성화된다. 기의 추동작용이 잘 안 일어나고 멈춰 있다. 그럼 생리 기능이 굉장히 멈춰 있다. 사람의 기운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곧 혈액순환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우작용은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의 특성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따뜻한 거예요. 자, 기는 혈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기는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가 이렇게 흔들어줘야 혈액이 흘러가요. 자, 우리가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근데 고여있는 물이 바람이 잘 불어주면 고이지 않고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 혈액이 흘러가면서 기의 운행이 빨라지고 혈액이 빨라지면 어떻게 된다? 내 몸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손발이 차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온우작용이 부족한 거예요. 기의 흐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이 생성된다, 따뜻하다 이런 것을 기억하죠. 아, 온우작용 기억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어작용이라고 하면 무엇을 방어하겠어요?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외사,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아이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어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체는 튼튼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방어작용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체에서 외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인데, 그 외부의 침범을 제일 바깥에서 막아내는 곳이 어디냐면 피부고요, 입이고 코라고 하는 거.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야?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이 입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외사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외사에 해당이 되네요. 현재 시점은. 자, 그래서 외사로부터 방어하려니까 우리가 코와 입을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방어작용의 특징 아시겠죠? 우리 스스로는 방어작용이 있다. 이제 물리적인 방어작용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개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개는 보통 우리 이렇게 큰 건물 같은 데 가면 중개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막 간판이 있잖아요. 중개의 의미는 뭐예요? A라는 사람은 집을 팔려고 하고 B라는 사람은 집을 사려고 한다. 이때 중개사, 부동산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거래를 이루어지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해주잖아요. 바로 중개는 중간에서 이것을 상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체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중개작용의 가장 썸머리는 뭘까요? 상생과 상극이에요. 자, 그래서 기의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기울어져 있으면 올라오게 하고, 기운이 다운돼 있으면 올라오게 하고, 기운이 너무 상승돼 있으면 내려오게 하면서 평균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만의 평균을 갖게 해주면서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의 중개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화와 생화를 얘기한다면 바로 먹거리가,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들어가서 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까 영기로 변했고, 이거 영양소로 만들어진 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먹거리가 몸으로 흡수돼서 우리 물질의 어떤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거. 그래서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기화 또는 생화, 기가 만들어졌다, 변화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의 주요 작용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추동작용과 따뜻한 작용과 그 다음에 방어해주는 거, 그 다음에 중개작용을 해주는 거, 그리고 변화되는 기와 생화작용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와 같이 가는 것이 혈이죠.
기가 움직이면 혈이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혈은 우리 몸의 활동을 굉장히 조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기는 바람과 같다라고 했으면 혈은 물과 같다라고 했어. 어디에서? 우리 동의보감에서. 자, 그래서 기와 혈은 항상 짝꿍이에요. 실과 바늘과 같이 흘러간다. 라고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바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해부학에서 좀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또 모르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혈액은 인체의 혈관을 지나가는 빨간색의 물이죠. 근데 혈구라고 하는 세포와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혈구가 45%고 혈장이 55%니까 액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그냥 혈이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구 세포에는 무엇이 있느니? 자,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적혈구. 적혈구가 있어서 우리 피가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혈소판이 있고요. 혈소판이 있어서 우리가 피가 나면 얘가 응고가 돼요. 그래서 방어작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 백혈구. 백혈구가 있어서 식균작용을 해요. 균이 들어오면 이것을 먹어치워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 운반 기능, 그 다음에 보호 기능, 조절 기능, 이 세 가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무엇을 운반하느냐?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는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이에요. 맑은 기운이고, 이산화탄소는 탁기죠. 노폐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들어오면 그것이 맑은 기운, 청기, 좋은 기다라고 표현하면 그 영양소가 세포에 다 전달이 되면 세포가 그것을 먹고 대사가 일어나면서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찌꺼기가 나오죠. 그 찌꺼기가 노폐물이죠. 노폐물은 탁기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이것을 운반해주는 게 누구냐? 혈이다. 그래서 혈의 운행이 좋아야 내 몸이 색깔이 조화롭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기능, 백혈구 같은 애들이 있어서 무엇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잡아내주고 내 몸이 병이 생기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호 기능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절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움직이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체에 체온을 조절시켜주기 위한 항상성이에요. 따라서 다시 얘기한다면 혈액의 조절 기능은 땀의 기능과 또다시 이제 짝을 이루게 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혈이라고 하는 것이 돌면 나의 체온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근데 혈이 잘 안 움직이면 어떻게?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손발이 차다, 냉하다. 이것이 바로 조절 기능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 가서 그 다음에 이자와 지라에서 나오는 분해 효소에 의해서 소화분해 효소에 의해서 소장으로 가면 소장으로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심장으로 혈액이 이제 운행이 되죠. 그 운행된 혈액이 바로 어떻게 내 온몸으로 가는 것과 폐로 가는 게 있어요. 폐로 가는 것은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고, 심장으로 이제 들어온 애들은 온몸을 돌아서 내 몸에 좋은 기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인체의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어디에서 흘러가느냐? 심장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근데 심장에서 돌아와서 빙글빙글 돌아서 우리가 서큘레이션,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체순환이죠. 그 다음에 계속 심장에서 시작해서 심장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노폐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폐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들어온 피가 폐로 가는 경우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해서 순환은 체순환, 온몸을 돈다. 폐순환, 폐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두 가지로 순환을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을 보시면 보편적인 심장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인체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장에선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이 빠져나간다. 심실에서 나간다.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온다. 심방에서 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여기 위에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위쪽에 있는 것이 심방이요. 아래에 있는 것이 심실이에요. 그래서 심실에서 나간 애들이 대정맥을 통해서 한 바퀴 쫙 몸을 돌고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자, 온몸을 도는데 우리는 체표면, 우리가 모세혈관, 손끝, 발끝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작은 혈관 속에서는 이렇게 영양소의 흐름과 그 다음에 산소의 흐름이 있고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혈관에서 나가는 게 누구냐면 영양소와 산소예요. 그럼 왜 나가요? 바로 여기 세포에다가. 세포라고 하는 애들한테 우리가 이제 영양소와 산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찌꺼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라는 걸 다시 정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혈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들락날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바로 폐로 갔을 때, 자, 심장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어디로 간다? 우리가 폐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폐로 갔을 때는 여기 폐포라고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요거 이제 폐예요. 폐에서는 바로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여기 우심실에서 폐로 가서 폐에서 혈관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산소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서로 주고받는 기능이 이렇게 모세혈관과 폐의 혈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찌꺼기는 내보내주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체 혈액순환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혈액의 중요성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주면 바로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폐순환은 바로 우심실에서 폐를 갔다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정리를 정신진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십시오.